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 북한 주민들이 북한 땅에서 귀로 이렇게 듣고도 전혀 믿지 못할 자유세계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이 들었을 때 충격적이고 이건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아닐걸? 이렇게 믿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그건 바로 첫 번째,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OECD 가입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31개 나라 중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20개 나라이며 캐나다와 독일은 전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초, 중, 고 무상급식이 거의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들에서 급식비용을 따로 내지 않고 거의 학교에서 공짜로 밥을 먹여줍니다. 물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에게 부담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가면 밥을 공짜로 준다,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라고 하면 전혀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북한 학교에서 이렇게 밥을 공짜로 먹여주고 지금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북한에서 애들 다 학교로 뛰쳐나갈 겁니다. 어르신들이 공원 이런 옆에 그 급식 줄 길게 늘어서서 도시락을 받아 들고 자리에 와서 이렇게 드는 걸 봤어요. 공짜로 밥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밥을 공짜로 먹여주냐. 그때 저희가 하나원을 나올 때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열심히만 일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 또한 굶어 죽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또 끊임없이 해주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본인이 창피하지만 않다면 거기서 줄 서가지고 도시락을 타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시락 나눔 뭐 이런 차나 임시 봉사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와서 줄을 쭉 서서 밥도 받아 드시고 도시락도 받아 드시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실제 대전시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주말 끼워서 직장인들도 거기에 나가서 많이 봉사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급식 봉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신기했어요.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줄 수 있을까? 또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밥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었는데 이런 돈을 과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줄까? 그거였습니다.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대한민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밖에 나가서 빵 쪼가리 하나를 구입하고 얻기 위해서 애들이 발품을 팔고 구두를 닦아야 된다고 배워줬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개가 돈 있는 집 개는 대우를 받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저 구석탱이에서 죽어간다고 하는 이런 자유세계에서 바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건 북한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놀랄 겁니다. 밥을 공짜로 준다. 이건 조금 믿기 어렵습니다. 거짓말! 그딴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지 말라오. 작작 후라이 까라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꼭 고기도 있고요. 건강을 따져서 영양가도 충분히 따져서 야채와 고기, 단백질, 탄수화물이 골고루 섭취가 되도록 식단을 또 전문적으로 짜는 영양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잘 나옵니다. 저도 학교 급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우리 애기가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 학교를 가지 않아요. 우유도 올해부터는 공짜로 제공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유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유가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만한 우유 박스가 5개가 배달이 되었는데 저도 그 우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공짜로 우유까지도 나눠주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아마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듣고도 믿지 않을 자유세계의 삶 2번째,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지원해준다라는 겁니다.
금방 들어왔을 때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개월 동안은 무조건 수급을 줍니다. 그동안 자리를 잡고 학교를 가든 일을 하든 모든 자리를 다 잡고 그때까지 국가가 일정 정도의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생활비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1인 47만 원의 돈을 줍니다. 1인 가족에게 쌀 20kg를 2달에 한 지대씩 공짜로 지급을 합니다. 나라미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신청만 하면 매달 지정된 그 일에 바로 문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나라미 공짜. 세상에 북한 주민들은 한 달 내내 그리고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이 쌀 1kg를 구매하기 위해서 등에 갓난쟁이 아기를 업고 하루 종일 국수를 팔아야 되고 냉면을 팔아야 돈을 벌고 쌀 1kg를 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장사를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잘 버는 사람이 그래도 한 쌀 1kg는 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슬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쌀 1kg를 공짜로 줍니까? 에이, 공짜 없어요. 쌀은 거의 공기와 같은 겁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그런데 이 쌀을 대한민국에서는 생활이 어렵다. 그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이 어려움만 인정이 되면 나라미를 공짜로 1인 가족에게 20kg를 2달에 한 번씩 나눠준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았을 때 그 주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와, 나도 집에 쌀이 없는데 옆집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뒷집에 쌀이 없어서 굶더라. 이런 상황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나라미라고 해서 쌀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도 고쳐야 나가야 될 이런 점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제도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도 주고 나라미라고 하는 쌀도 공짜로 나눠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전혀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북한 땅에 있을 때 자유세계는 거지가 이렇게 득실거리고 해도 굶어 죽겠으면 죽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자본주의 병폐, 자본주의 타령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나쁜 사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더 사회주의 국가처럼 분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세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는 이런 구조적 현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믿지 않을 또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개개인이 방송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유튜버가 뭔지를 공부시켜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버 채널은 조선중앙통신과 버금가는 아주 맞먹는 하나의 방송국입니다. 개인 방송국. 그래서 개인 방송국은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방송을 찍고 올리고 싶은 영상을 올릴 수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실시간 방송 그 어디에 가든 핸드폰만 있으면 시청자들하고 내 채널을 봐주시는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TV와 거의 맞먹는 방송국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이름은 심화윤이고 저는 제 방송국을 열었습니다. 심화윤TV로 채널을 열었고 그래서 심화윤TV를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돌 TV, 김동돌 텔레비전, 김동돌 방송국 어떻게 방송국 이름을 붙여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순수 마음대로죠. 자,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세계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의지대로 돈이 없어도 되고 계정 하나를 오픈할 수 있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방송국을 하나 열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 아마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개천정신병원에 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혀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 채널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볼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는 방송국 채널을 오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이게 바로 절대 들어도 북한 주민들이 믿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세계의 삶이고 일부가 바로 유튜브 채널 공개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바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로 여행을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면 좀 믿기 어려울 겁니다.
중국인들도 본인들이 한국을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 좀 잘 사는 나라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계좌에 어느 일정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공안당국이 이렇게 보고 이거를 저당 잡히고 이거의 대가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아랫동네 사람들은요. 181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여권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기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자유가 있음을 북한 주민들이 듣고도 과연 믿을까요? 어느 정도 해외여행의 자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여행이 쉽고 이렇게 여권 발급이 쉽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모를 겁니다.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감도 잡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비행기를 언뜻 이렇게 보면 야 비행기 타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하늘은 높다 비행기를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언뜻 잠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깊어요. 오죽하면 북한을 탈북하실 때 탈북민들이 북한 안에서 얻었던 해외에 대한 이미지, 아주 멋진 풍경과 멋진 그 나라의 그림, 건축물, 그 나라를 잘 표현하는 어떤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고이 USB에다 담아가지고 오셨다는 김정일의 호위 장교로 있었던 그런 분의 사례를 듣고 봤을 때 얼마나 북한 사회가 꽉 막힌 사회인지 여러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도 김정일 옆에서 호위 장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라디오들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든 어떤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관광지나 유명한 풍경을 바로 즉시에 마음만 먹으면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수많은 나라를 아무 이유 없이 181개의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 못하는 나라 제외하고 안정적인 나라는 거의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안다면 믿을까요? 에이 여행의 자유는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거짓말 치지 말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믿기 좀 어렵죠. 이거 마음만 먹으면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나간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납득이 되겠지만 무지하고 남쪽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고 외부 세계에 대한 소식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시골이나 농촌으로 갈수록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전혀 믿지 않을 겁니다. 또 개천정신병원 타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귀로 듣고도 전혀 믿겨지지 않을 자유세계 3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장학금 제도입니다. 제가 학교를 여기서 다니면서 봐도 대한민국은 소득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눠서 장학재단에 아버지나 부모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넣으면요. 그에 한해서 장학금이 나옵니다. 북한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장학금 타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나라는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 그런데 북한은 장학금까지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유일무이하게 장학금을 주는 나라를 너네 본 적이 있냐? 바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만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준다. 그래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장학금 제도는 북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장학금 제도가 있고 북한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등록금도 돈 1전도 내지 않습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돈은 내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사회활동, 농사, 각종 정치활동 우리가 부대끼면서 몸으로 떼온 것만 생각해도 그 시간이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알바 나가고 식당 나가서 알바했으면 그 등록금보다 훨씬 2배, 3배의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을 주지 않는 것만큼 고역을 통해서 노동력을 쥐어짜서 우리에게 장학금에 못지않은 2배, 3배의 돈을 북한이 빨아가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장학재단에다 신청을 하면 근로장학생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그것도 취약계층 중에서 선택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도서를 정리하거나 뭐 근로장학생으로 어떤 행정실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해 주거나 간단한 업무를 봐주고 돈을 받습니다. 이것을 근로장학제도라고 하는데요. 돈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차등해서 지원해
보내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자본주의 국가인 남쪽은 장학금 제도가 없지라고 북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물론 저도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장학제도가 이만큼 잘 되어 있고 끊임없이 어떤 장학재단 무슨 재단 이런 데서 또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주는 특별 장학금도 있고 장학금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믿기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도 장학금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제도가 북한에서만 있다고 북한이 버럭버럭 우겼는데 대한민국에도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과연 북한 주민들이 믿을까요? 특히 대한민국은 다자녀 가구의 첫째와 둘째의 등록금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 혜택을 약 17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은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장학금 제껴놓고 부모가 용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대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저희 학급에 친구가 있었는데 한 학기도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열심히 어디 가서 짐이라도 날려다 주고 뭔가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끝까지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학교는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다 딱 가다 놓고 이 학교 안에서 조직생활을 저녁 5시까지 뺑뺑뺑 돌리니까 여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만약 북한도 장학금 제도가 엄청 잘 되어 있고 내가 알바를 해서 내 능력대로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누가 부모님이 돈을 못 보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던 공부를 접겠습니까? 사회 시스템이 정상이라면 아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렵게 돈을 벌면서 함께 공부를 병행을 했을 겁니다. 저는 북한 사회와 남쪽 사회를 다 경험하면서 남한에서 대학교 공부를 했었고 북한에서도 대학교 공부를 했었는데 두 체제, 두 학교를 다 공부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남쪽 대학생들은 결국 부모님이 돈을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도 내가 돈을 벌어서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체제라는 훨씬 자율성을 가진 좋은 체제이고 좋은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 북한 주민들이 북한 땅에서 말로 들어도 전혀 믿기지 않을 대한민국의 삶, 자유세계의 삶에 대해서 5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무상급식, 무상으로 우유도 집까지 배달까지 해줍니다. 두 번째, 아주 가난하고 조금 생활이 어렵다 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도 주고 쌀, 나람이라고 하는 쌀을 또 가져다 줍니다. 그것도 집 앞까지 친절하게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방송국을 열 수 있는 유튜버 채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선중앙TV와 버금가는 시마윤TV라는 방송국을 내가 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189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 당당한 선진국의 국민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애기들도 여건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 애기의 여건입니다. 보이시죠? 애기들도 여건을 발급받고 그 발급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신청만 하면 여건이 바로 전 세계 189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여건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그럼 5번째, 대한민국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쯤이면 저처럼 여권을 들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그런 말을 들으면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 꿈같은 생활을 우리가 전혀 믿기지 않는 그런 삶을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셔도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다가 죽더라도 자유의 맛은 한 번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세계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보시고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와서 살아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북한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